이탈리아의 통일과 독립 1933년 1월 30일 1848년의 모든 사건들 중에서 로마에서의 영웅적인 투쟁이야말로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나폴레옹 시대 이전의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와 군소군주의 모자이크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단숨에 그것을 통합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이후 이탈리아는 원상태로 되돌아가기는커녕 더 심하게 나뉘어졌으니 1815년의 일찍이 빈 회의에서 연합국이 서로 나누어 가져버렸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와 그 주변의 큰 지역을 차지한 후 몇 사람의 오스트리아 왕족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분배했다. 교황은 로마로 돌아갔고 로마에 인접한 여러 나라는 교황령이라 불리게 되었다. 나폴리 및 남부지방은 부르봉계의 국왕 아래 두 개의 시칠리아 왕국을 형성했고 프랑스에 인접한 서북지방에는 피에몬테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대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여서 나폴레옹 이전의 지배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대중을 탄압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침략은 이 나라에 활기를 주었고 청년들의 가슴에 자유와 통일 이탈리아의 꿈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지배자의 압박은 오히려 소규모의 반란을 잇따라 일어나게 했고 비밀 결사를 하게 했다. 얼마 후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될 투지에 넘친 청년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민족주의의 선각자 기우제페 마치니였다. 1831년에 그는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을 위해 지오바의 이탈리아, 즉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위해 분투하다가 국외로 추방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자주 받았다. 그의 저서의 대부분은 민족주의에 관한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1848년 북이탈리아 전역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마치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마로 들어갔다. 교황은 쫓겨나고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아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고대 로마에서 따온 명칭으로 트리움빌, 삼두정치라고 불렀다. 이 젊은 공화국은 사면 초과로 오스트리아, 나폴리 또 교황의 재기를 위해 원군을 파견한 프랑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다. 이에 로마 공화국은 가리발디를 앞세워 침략을 훌륭히 막아내었다. 이것은 모두 의용군으로 나선 로마의 용감한 청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결과였다. 그러나 로마 공화국은 끝내 용전분투한 보람도 없이 프랑스에 굴복하여 프랑스는 교황을 도로 데리고 왔다. 투쟁의 1단계가 이렇게 끝나자 마치니와 가리발디는 방법을 바꾸어 선전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의 대활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매우 달랐는데 마치니는 사상가이자 이상주의자였고 가리발디는 게릴라전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군인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탈리아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열렬히 싸웠다. 그들을 위해 사르디니아의 재상 카브로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목적은 군소국을 평정하고 사르디니아 왕 빅토리오 엠마뉴엘을 이탈리아의 국왕으로 앉히는 데 있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치니와 가리발디의 활동에 편승했고 또한 1859년에는 프랑스를 끌어들여 적국인 오스트리아에 대항했다. 가리발디는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패배한 기회를 이용하여 나폴리와 시칠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감행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가리발디와 그의 1,000명의 붉은 셔츠 부대의 원정인데 그들은 본격적인 무기도 물자도 없이 상대방의 정예부대와 맞싸웠던 것이다. 붉은 셔츠 부대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불타는 정열과 대중들의 원조로 승리를 얻었다. 이제 가리발디의 명성은 전설적이 되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군은 싸울 생각을 않고 산지 사방으로 달아나는 판이었다. 가리발디와 1,000명의 부하는 시칠리아에 상륙했고 다시 이탈리아 본토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이탈리아의 마을들을 행군하면서 의용군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민족주의 정신을 심어주었다. 오라, 고향에 남아있는 자는 비겁자다. 나는 그대들에게 피로와 고통과 전투를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성공만큼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의용군은 앞을 다투어 참가했고 가리발디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진했다. 묘지가 갈라지고 죽은 자도 일어서 멀리서 온다. 순교자의 영혼이 싸움터로 달려온다. 손에는 칼, 머리엔 올리브 관, 멎었던 심장이 조국의 부름에 높이 고동친다. 가자 우리 다 함께 따르라 조국의 젊은이들아. 깃발을 날리며 대오를 지어라. 칼날을 세워서 달려오라.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함께 가자. 이탈리아의 희망의 불길과 함께 오라. 물러가라 이탈리아에서, 물러가라 우리 조국에서, 물러가라 이탈리아에서
오 침략자 외국인들아. 국가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울림을 갖는다. 카브르는 가리발디의 성공에 편승해 드디어 1861년에 피에몬테의 빅토리오 엠마누엘이 이탈리아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는 여전히 프랑스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베네치아도 오스트리아의 수중에 있었으나 이탈리아는 그곳마저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합류시킴으로써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 로마의 수도를 두었다. 통일은 됐으나 마침 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전생애를 걸고 공화국의 이상을 위해 싸웠는데 통일 이탈리아는 피에몬테의 빅토리오 엠마누엘의 왕국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새 왕국은 입헌 왕국으로 이탈리아의 의회는 엠마누엘이 즉위한 직후에 투린에서 소집되었다. 그래야 이탈리아는 민족국가로서 외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마치니 가리발디 카브르 세 사람이 이를 성취한 것이다. 만일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던들 이탈리아의 독립은 훗날까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은 이탈리아의 투쟁 시대에 가리발디와 그의 붉은 셔츠 부대를 성원했고 시인들은 다투어 이 투쟁에 대한 감동적인 시를 썼다. 영국인은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한 투쟁하는 사람들 쪽에 기운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그리스에는 시인 바이런을 보냈고 이탈리아에는 온갖 격려와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웃인 아일랜드나 더 먼 곳인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그들은 기관총을 앞세워 얼마나 잔악하게 탄압했느냐.